당신 먹을 때 옆에 끼어서 그냥 대충 얻어먹어야 되지. 몇 번 울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돈이 없었으니까 당신 거 그러면 결혼하자.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당신 좀 날 도와줘야 된다. 사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이 많이 작용해요. 저도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거 같아요. 근데 운 전에 단돈 7만원. 배우 이성민이 연기를 시작할 때 손에 쥐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밥을 구걸하고 바닥에서 잠을 자며 무려 20년 동안 무명이었던 이성민. 만약에 딸이 배우를 하겠다. 전 처음부터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이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닌 걸 아니까. 하지만 그는 현재 나날이 상승하는 미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탑 배우의 반열에 올라서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것일까요? 1968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이성민은 영화를 즐겨보시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영화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고등학생 때 단체 관람으로 본 연극을 보고 배우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원서를 작성한 뒤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으나 아버지는 그 원서를 보자마자 찢어버렸고 그는 결국 배우의 길을 접고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원서 썼냐 그러더라고. 보시더라고요. 원서를 푹푹 찢어버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알지만 내가 봐도 네가 너는 아니다. 공부 좀 더 해서 좋은 대학 다시 가라. 그렇게 배우의 마음을 잊고 재수에 집중하던 어느 날 우연히 연극 단원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이 시골에도 이런 걸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배우에 대해 눌러놨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성민은 결국 부모님 몰래 그 극단을 찾아갔고 처음으로 무대까지 서며 연극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눈치챈 이성민의 어머니는 그가 극단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추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 기회 돼간 거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고모들 모이고 해요. 저 방에 가둬놓고 돌아가면서 면담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는 다시 한번 배우의 길을 좌절당하고 결국 선택의 여지 없이 군대로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도 그 연극 무대에서 짜릿했던 경험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하며 결국 그는 1991년 전역 후 집을 나와 단돈 7만원을 쥐고 더 큰 세계에서 연극을 경험하기 위해 대구로 떠나게 됩니다. 20살에 잠깐 경험했던 그 경험이 군대 생활 내내 가슴속에 이렇게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일주일 있다가 저녁 가방에 옷 챙겨가지고 돈 7만 원 들고 대구를 내려왔어요. 연극을 시작.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가구도 없는 극단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으며 밥을 사 먹을 돈도 없어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잠은 이제 극장에서 자고 밥은 안 먹여주셨어요. 당신 먹을 때 옆에 끼어서 그냥 대충 얻어먹어야 되지. 몇 번 울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돈이 없었으니까 하루는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커피 프림이 있더라. 커피 프림이요. 물을 끓여가지고 컵에다 커피 프림을 이렇게 타가지고 마가린 먹던 쪽을 한 컵 만들어갖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떡볶이 국물 1,000원어치 사면은 국물 많이 주세요 해가지고 떡볶이 몇 개 없고 국물 마시고 밤새도록 속 쓰려가지고. 하지만 전쟁통에서도 사랑은 싹트는 법이라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이성민의 연극에 참여한 안무가였는데 그녀가 처음엔 이성민을 보고 거지꼴이라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저희 집사람도 제 인상이 좋지 않았대요. 거지 같았다고. 이후 점점 그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빠져들게 되며 연락 자주 해도 되겠냐고 그녀가 먼저 이성민에게 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성민은 이때 그녀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죠. 이제 연애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은 최소한 3년 이상 난 못한다. 난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건 아예 결혼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그랬었어요. 연애 시작할 때. 하지만 1년간 연애 후 그녀는 조금씩 결혼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이성민은 결국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결혼하자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당신 거 그러면 결혼하자.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당신 좀 날 도와줘야 된다. 그에 대한 정보를 미리 네 식구들한테 다 얘기해라. 내가 얼마를 벌고 그 사람이 슬슬 흘리기 시작하지. 집에 사업박스 하나 사주고 저 집을 찾아간 거. 딴 거 안 물으시더라고요. 뭐 굶기게 하겠어 그러더라. 굶기게 하겠습니까 그랬죠. 그러고 나서 바로 굶겼죠. 그렇게 둘은 결혼에 꼴이나게 되었고 신혼여행에서 덜컥 계획에 없던 임신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자신의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임신 사실을 듣고도 전혀 기뻐할 수 없었다고 하죠.
되게 임신 소식을 들으면은 기뻐하는데 저는 난생 처음 경험했던 게 등에 식은땀이 이대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 그는 인생의 한 가지 큰 도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서울로 가서 자신을 제대로 테스트해보겠다는 생각이었죠. 형편이 되지 않아 아내와 아이는 대구의 원룸에 남겨졌지만 아내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남편에게 일주일마다 1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줄 정도로 이성민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도 거의 바닥나기 시작했고 결국 대구의 원룸에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던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생활비로 쓰기 위해 1,500만원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는 싱크대를 청소하던 아내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았다고 하죠. 똑하니까 소리가 안 나죠. 문을 삐걱이 하니까 집사람 싱크대를 닦고 있다. 집사람 등 돌리고 있고 나 왔어 그러니까 돌아보질 않더라고요. 집 넓네 뭐 그전보다가 좋네. 그 싱크대 닦으면서 그렇게 울었나 봐요.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 그때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녀는 이성민에게 연기를 그만하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집사람이 자기 연극 그만하면 안 돼? 그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이외에도 자신의 아내가 좋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늘 밝아서 좋아요.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여자면 좋겠다 생각해요. 집사람은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말을 시키는 여자예요. 이게 저의 부족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있어서 두 번째 절 잘 믿어줘요. 그는 그렇게 조금씩 서울에서 인지도를 쌓아 올리며 파스타, 브레인 등 조연으로 조금씩 배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2012년 골든타임에서 외상 전문의 최인혁을 맡아 강한 존재감을 보이며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었죠. 이후 그는 미생, 재벌집 막내 아들 등 대작 드라마, 영화에 다수 출연하며 원래부터 연기력이 미쳤는데 지금도 나날이 성장하는 전설적인 배우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요인을 운이라고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꺼냈죠. 사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이 많이 작용해요. 저도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운 전에 칼을 연락이 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운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운이라는 게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고 좀 미련하게 좀 지치지 말고 소같이 묵묵하게 칼 열심히 갈고 언제든 한번 나한테 와라. 내가 한번 단칼에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 지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 조급해지고 그러면은 금방 지쳐버려요. 입은 걸도 못 입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연극을 계속해서 많이 또 행복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행복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3년 만에 뜨면 인기가 3년 가고 25년 만에 떴기 때문에 인기가 앞으로도 25년은 더 갈 겁니다. 아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25년간 칼을 갈고 닦은 이성민. 그는 정말 갈고 닦은 시간이 긴 만큼 오랫동안 최고의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